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9강 아두이노와 라스베리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파이는 앞 강의에서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전자 툴킷으로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비글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픈소스 보드가 있었습니다. 미니 어떤 회로 기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률이 가장 높은 거는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파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들, 그 제품을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직접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 쇼핑몰 같은 데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앞서 설명했었던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탈리아 언어로는 베스트 프렌드, 스트롱 프렌드라고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줘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팔려 있는 그런 테스트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의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IDE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를 갖다가 이 아두이노라고 얘기하는 회로 기판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나 통합 개발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윈도우나 맥 OS X,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들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아두이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USB 플러그를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 있는 파워 서플라이 잭이 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트메가 328이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GPIO라고 얘기를 하는 GPIO, 이따가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GPIO는 General Purpose, 일반적인 목적의 인풋 아웃풋 해서 GP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선을 꼽아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조금 이따도 소개를 해드릴 브레드보드, 빵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꽂아 가지고 회로를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KB 밖에 안 되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32K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는 역할보다는 어떠한 단순한 동작을 갖다가 여기다 이식을 시켜서 프로그래밍 코드로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다른 곳에 어떤 전류를 흘려보내 가지고 LED가 깜빡거린다든지 세븐 세그먼트를 작동시킨다든지, 그죠? 모터를 구동한다든지 이러한 명령들을 갖다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두이노 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특정 기능을 갖는 보드인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두이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조그만 보드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컴퓨터가 되겠죠. 근데 어떤 컨트롤러의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보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그 전 시간에 있었던 아두이노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는 보드들이 있는데요. 적층 구조로 이렇게 쭉 쌓는 거예요. 탑을 쌓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넷을 갖다 연결할 수가 없다,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가 없다, 카메라를 연결하고 싶다, 아니면은 특정한 센서들을 갖다 요 위에다가 같이 올려서 고정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적합한 보드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아두이노 쉴드라고 얘기를 하죠. 맨 밑에 있는 이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와이파이 쉴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위에 층으로 적층 구조로 이렇게 쌓다 보면은 블럭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보드들을 계속 쌓는 형식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관련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제 스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바하고 C 언어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는 클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차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아니면 이렇게 교차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구문 강조, 괄호 찾기, 자동 들여쓰기 같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에디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갖다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컴파일 시켜주는 이 단계에서 얘를 업로드까지 해줄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duino.c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아두이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언제라도 간단한 뭐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해서 그 코드를 갖다가 위에다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아두이노 1.0이라고 나왔는데 옛날 거죠. 요즘에는 버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코드들을 여기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컴파일, 기계어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줘서 여기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아두이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노라고 얘기하는 보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보드고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라고 얘기해서 아까 보셨죠? 이거랑 이것을 같이 포개 놓으면은 쉴드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아두이노 듀오라고 해서 넘버 2, 우노가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오에서 세 번째 버전으로 나온 어떤 아두이노 새로운 보드들도 있고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TFT LCD 스크린, 그 다음에 아두이노 와이파이 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쉴드를 갖다가 추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LCD 같은 것들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 키보드 같은 것들, 입출력 장치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아두이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거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라스베리 파이에 대해서,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라스베리 파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리 파이를 라스프베리라고 얘기를 하죠. 과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라스베리 파이 재단에서 이제 처음에 발매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테스트용 보드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고성능이에요. 나름대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의 입장이지만 얘는 프로세싱을 해줄 수 있는 완전히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유닉스라고 얘기하는 운영체제를 갖다 설치를 해서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은 스프레드시트, 동영상 보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행할 수가 있죠. 아예 그냥 작은 크기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MI나 일반 비디오 잭을 이용을 해서 TV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라고 얘기하는 그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복사를 한 다음에 라스베리 파이에다 꽂아주게 되면은 부팅이 됩니다. 리브레 오피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픈소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개발 툴킷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같이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면 엑셀, 뭐 워드,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 돈을 주고 사야 되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들을. 근데 리브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것도 실행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스크래치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과 와일리오 드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블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들은 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나 모터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로봇까지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라스베리 파이 구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SBC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조그만 손바닥보다 작은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GPIO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연산을 갖다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CPU도
여기 보시게 되면 브로드컴 뭐 BCM 2835라고 얘기를 하는 CPU가 달려 있고요. 메모리는 512메가. 아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아까는 2KB였잖아요. 근데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큽니다. 스피커 잭도 있고요. 그 다음에 HDMI라고 얘기하는 비디오 아웃풋 포트도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라스베리파이의 주변 기기를 보게 되면은 라스베리파이 뭐 카메라 보드, 인벤터 키트, 아라 모드, 파워 베이스, 적외선 카메라,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따로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리에다가 이제 아까처럼 쉴드처럼 이렇게 적층 구조로 쌓아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슬롯처럼 끼워가지고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파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스베리파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는 아두이노는 뭐 아트메가 328이라고 얘기한 걸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라스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암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이 달라질 때마다 CPU가 좀 바뀌어서 아까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 스피드 700MHz, 16MHz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다음 레지스터 위스 8비트, 32비트 비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메모리 사이즈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파워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스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그 마이크로 그 USB 있잖아요. 마이크로 USB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그 전원 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전원 꽂아가지고 연결해 주면은 바로 전원이 켜지게 되죠. 자, 라스베리파이에서 아까 GPIO라고 얘기한 게 있다고 했었죠.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GPIO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아두이노도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선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전류가 흐르고 여기 같은 3.3V의 VDC 파워가 여기서 공급이 되고 5V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쪽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이 라스베리파이나 아두이노 안에 있는 그 명령어들을 갖다가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이쪽에 있는 요 핀들을 갖다 맞춰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를 갖다가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시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터 킷이라고 얘기하는 제품을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냥 단일 보드만 사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들 중에서 보면은 이 메인보드 그 코어 메인보드하고 선이랑 저항이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파는 스타터 킷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 한 5, 6만원 정도면은 여러 개의 제품을 갖다가 동시에 살 수가 있고요. 배선이나 저항들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안에 보면은 간단하게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브레드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빵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럼 이 빵보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아까 있었던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에서 어떤 선을 빼서 다른 쪽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것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하면은 이쪽에다가 선을 갖다 늘려가지고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선을 조립할 때는 이렇게 피복을 벗겨낸 다음에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꾹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꾹 눌러 주셔야지만 끝까지 들어가야지만 얘가 안에서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항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저항 같은 것들도 앞뒤가 없기 때문에 디귿자로 해주셔서 물론 길게 쓰셔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꾹 넣어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걸 갖다가 굳이 짧게 자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얘를 갖다 길게 해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칸 정도를 갖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얘를 8칸을 꽂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저항을 갖다 많이 자르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LED 같은 것들도 있어요. LED를 보시게 되면은 한쪽이 다리가 길고 한쪽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긴 쪽을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서 플러스과 마이너스를 맞춰가지고 이쪽에 있는 브레드보드에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발이 3개예요. 3발이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방향을 주의해서 잘 꽂아 주셔야지 잘못하면은 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D에 불 들어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회로도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빵보드하고 저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ED랑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항은 왜 필요한 거냐면요, 여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여기 있는 이제 그 전류값을 갖다가 맞춰주는 거죠.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저항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걸리면은 느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류가 흐를 때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약간 조정을 해주는 거죠. 빠르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뭐 회로가 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알맞은 정황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에다가 플러스과 마이너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죠? 빨간 부분이 뭐예요? 빨간 부분, 건전지의 빨간색, 그죠? 이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검정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 연결을 해주시고,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나왔으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항을 또 이쪽 안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띄어서 해줘도 되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극이 먼저 오게 되니까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선을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배선을 갖다가 완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은 불이 들어와요. 예,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LED에 불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극이 이쪽으로 플러스 극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또 회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선이.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니까 여기 두 개를 꽂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연결해 주고 여기서는 LED를 통해서 전류가 지나가고 다시 이쪽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부품들만 잘 구비를 하셔서 쓰시면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저항의 컬러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있는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첫 번째 자리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따라서 가시면 주황색이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밴드는 뭐예요? 보라색이죠. 7이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곱하기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있는 숫자 그대로 읽으시면 얼마가 됩니까? 237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라이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곱하기 얼마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검정색이죠. 1옴을 곱하래요. 그럼 237에다가 1을 곱해봤자 어차피 1옴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갈색으로 나와 있죠. 톨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37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톨러런스를 갖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요구가 되는 저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몇 옴짜리냐 몇 옴짜리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저항의 컬러 코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요 부품 같은 경우에 세븐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세븐 세그먼트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보이는 거는 팔자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줄이 서로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0부터 9까지 10진수를 갖다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품으로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해가지고 숫자 표시하기 이런 실습들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면 마이크로 SD 카드, 요거는 젠더예요. 젠더라고 얘기를 해서 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USB 젠더를 이용해서 꽂아주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802.11n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선 와이파이 어댑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나 어떤 USB가 달려있는 장치에다가 이걸 꽂아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무선 랜을 갖다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배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예,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크래치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와일리오 드린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트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라즈베리파이를 만약에 쓰시게 되거나 아두이노를 쓰시게 됐을 경우에는 이 www.wileodream.com이라고 얘기하는 비영리 단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 와일리오드린에 있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create new project application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만들겠다. 그럼 플러스 한 다음에 인터넷 라디오 눌러주시고 add new 눌러주신 다음에 보드를 갖다가 뭘 선택하시면 될까요? 라즈베리 파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뭐뭐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써줄 수가 있겠죠. 해주고 나신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뭐죠? 자기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 무선 공유기에 SSID가 있잖아요. 아이디 우리가 와이파이를 갖다가 핸드폰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뜨는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은 SD카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 또 보시면은 윈32 디스크 이미저라고 얘기하는 이 유틸리티를 다운받아서 방금 전에 받았던 좀 용량이 커요. 한 1기가 정도 되나요? 압축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찾기를 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아까 있었던 마이크로 SD 카드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USB로. 그럼 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럼 SD 카드에 리눅스라고 얘기하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SD카드를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여기 following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은 wileodream.json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있었던 와이파이 SSID하고 패스워드를 갖다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만 그냥 방금 전에 윈32 디스크 이미저로 만들게 된 SD카드에다가 이 파일 하나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D카드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팅을 해주시면은 화면에 있는 라스베리 파이 옆에 자기 이름 있는 쪽에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던 게 온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 어떤 와일리오드린이라는 사이트에서 블록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거기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그 만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업로드가 돼요. 블록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라디오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인터넷 라디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있었던 빵보드 같은 거에다 확장을 해가지고 LED라든지 아니면 세븐 세그먼트 번호 같은 거 보이기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두이노 버전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편집 워크스페이스에다가 프로그래밍 코드 자바나 아니면은 C 언어 요즘에는 이제 파이썬까지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두이노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소스 코드들이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올려서
실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